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TML 파일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올 때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히 HTML 파일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할 파일을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script.js 파일을 생성해 주시고요. index.html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라이브 서버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콘솔을 한번 찍어볼게요. 헬로 월드. 네, 그러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이 뜨도록 한번 해볼게요. id에다가 btn을 적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document.query selector 한 다음에 샵 btn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btn 하고 add event listener 메서드를 통해서 경고창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헬로 월드. 네, 저장을 하면 이렇게 바로 에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에러가 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브라우저에서는 이 index.html 파일을 만났을 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를 파싱해요. 즉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쭉 파싱하면서 읽어드리겠죠? 파싱을 하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하던 HTML 파싱을 잠깐 멈추고 이 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온 후에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로 버튼에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이 버튼은 브라우저에서 이 태그를 파싱한 후에 이 버튼 요소, 돔 요소를 생성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파싱도 하기 전에 스크립트 태그를 만났기 때문에 이 버튼 요소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이 btn을 콘솔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tn은 btn. 여기는 주석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 btn이 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디 태그 최하단에 스크립트 태그를 선언했어요. 이렇게 선언했어요. 바디 태그 시작 태그가 있고 종료 태그가 있는데요. 이 종료 태그 전에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src로 불러오는 거나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버튼 태그를 이 스크립트 위에 태그에 선언함으로써 이 버튼 태그를 먼저 파싱하고 생성하게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해볼게요. 주석을 풀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스크립트 태그를 바디 태그, 종료 태그 위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러가 안 나고 이렇게 버튼을 잘 가져오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HTML 파싱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돔 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 태그 하단에 선언하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로드 관련 이벤트를 사용했어요. 윈도우 온로드라는 이벤트 리스너가 있는데요. 이 온로드 이벤트는 언제 발생하냐면 HTML 파싱을 다 하고 돔을 생성하고 그리고 외부 콘텐츠, 이미지, 스크립트, CSS 이러한 파일을 모두 가져온 후에 발생하는 게 온로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로드 이벤트 안에다가 돔 요소를 가져오는 것을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지워주시고요. 먼저 다시 여기 위로 놓을게요. 최하단 말고. 그러면 똑같이 에러가 나겠죠? 하지만 window.onload 여기 이벤트에다가 코딩을 하게 되면 스크립트 태그는 가져오고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벤트는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언제 실행이 되냐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HTML을 파싱한 후에 그 다음에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에러가 안 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경고창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로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미지를 한 100개 정도 가져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 이미지 100개를 가져오는 것을 다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큐먼트에 있는 돔 컨텐츠 로디드라는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이벤트는 HTML 파싱을 하고 돔 요소를 생성한 후에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외부 컨텐츠는 기다리지 않아요. 외부 컨텐츠는 기다리지 않고 HTML 파싱이랑 돔 생성한 후에 바로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코드를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로드보다 이 돔 컨텐츠 로디드가 더 빨리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 두 개의 속도 차이를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주석을 하고 얼럿을 띄워볼게요. 얘는 온로드, 그리고 여기는 돔 컨텐츠 로디드. 네, 돔 컨텐츠 로디드가 먼저 실행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로드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제가 그림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헤드 태그 위에다가 기본적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HTML 파싱을 쭉 하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났어요.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크립트 태그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다 가져왔으면 스크립트 태그를 실행을 합니다. 그 안에 버튼 가져오고 버튼에 애들 이벤트 리스너 이러한 코드가 있겠죠. 이러한 코드가 모두 다 종료된 후에 그 다음에 파싱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HTML 파싱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실행하게 되니까 HTML 돔 요소를 잘 가져오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디 태그 최하단에 넣게 되면 HTML 파싱을 모두 종료한 후에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겠죠? 그러면 스크립트 태그를 가져오고 가져온 스크립트 태그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HTML 파싱을 하고 돔 요소가 생성됐겠죠? 그 후에 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HTML 돔 요소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스크립트 실행할 때가 문제가 됐잖아요. 이 HTML 파싱을 할 때 스크립트 태그를 다운로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HTML5에서 등장한 differ와 async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속성을 잘 활용하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differ 속성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속성으로 differ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differ 속성은 HTML 파싱과 함께 비동기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비동기로 불러와요. 여기서 동기, 비동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빠르게 보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differ 속성은 HTML 파싱과 함께 비동기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HTML 파싱이 완료된 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HTML 파싱을 하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differ 속성을 사용하기 전에는 파싱을 멈췄잖아요. 하지만 differ 속성을 만나도 HTML 파싱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던 작업을 멈추지 않고 얘를 기다리지 않고 하던 작업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렇게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게 비동기입니다. 비동기. 반대로 동기는 하던 작업을 멈추고 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동안 좀 시간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기로 해서 이 스크립트 파일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은 언제 되냐? 이 HTML 파싱이 끝난 후에, 다 끝난 후에 그때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버튼을 가져오는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HTML 파싱이 종료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가져올 수 있겠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복사해 주시고요. 여긴 다 주석을 할게요. 네,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파싱을 하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났는데 얘를 가져오고 실행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직 생성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 스크립트에서 버튼에 접근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G4 속성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에러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버튼도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HTML 파싱을 하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스크립트 태그를 너 다운로드해 하고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를 가져오면 이 파싱이 다 끝난 후에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엔 어싱크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퍼 속성과 마찬가지로 HTML 파싱과 함께 비동기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와요. 가져오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가져오자마자 바로 해요. 파싱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로딩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바로 실행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디퍼 속성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파싱을 다 끝난 후에 했어요. 그런데 어싱크 속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HTML 파싱을 하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비동기로 잘 가져와요. 얘를 비동기로 잘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또 HTML 파일이 이 정도 중지가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해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원활하게 잘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싱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효과적으로 불러올 때는 이 디퍼 속성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효과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